더정치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 이철호 의원 한겨레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여기 한겨레 신문사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전에 한겨레 신문사에 몇 차례 오신 적이 있던가요? 예, 인사드리러 한동을 왔는 건데.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예. 먼저 이승준 기자가 이철호 의원 어떤 정치인이신지 간략히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경북 김천이 고향이십니다. 그리고 상주에서 화령중고에서 교사 생활하시다가 국가정보원에 공채로 입사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국정원 생활을 하다가 이제 퇴임하시고 경북 정무부지사를 하고 경북 김천을에서 삼선 의원 하셨고 현재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뭐 소개드린 내용에 특별히 잘못된 거 없죠? 예. 국회 정보위원장 현재. 네, 굉장히 중요한 걸 빠뜨리죠. 중요한 걸 빠뜨렸네요. 네. 자, 아무래도 이제 북한 핵이 최대 현안이기 때문에 이철호 의원 모셨고요. 어떻게 봐야 하는지, 또 무엇이 과연 사실인지, 또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솔직하게 질문을 드리고 또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3일부터 나흘 동안 미국에 다녀오셨는데요. 가서 누구 만나셨습니까? 예, 가서 미국의 상원의원 세 분을 만나고 또 현 국무부에 있는 분들도 만나고 그리고 이제 헤리티지 재단 회장님 만나고 에드윈 플러. 예, 플러 만나고 전 국방부 장관 코엔 국방부 장관 그리고 또 뭐 석학들 그분들 몇 사람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그랬습니다. 예. 현재 그 행정부 미국 행정부 공무원들도 만나신 건가요? 예, 국무부의 조셉 윤이라고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우리나라 출신 미국 사람이죠. 대북 특별보좌관이지 그분도 만나고 엘리엇 강이라고 또 그분도 한국 출신인데 그분들이 이제 국무부에서 차관보 대행 를 하고 계시고 조셉 유는 뭐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 대사도 했고 한국을 너무 잘 아시고 그런 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은 뭐 현재 국무부를 대변하는 공무원 수준의 전술핵 재배치는 비핵화 차원에서 안 된다. 그런 뭐 공식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원 의원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전술핵 재배치. 제가 미국의 상원의원을 이번에는 뭐 세 분 만나고 그 전에도 뭐 제가 정보위원장이기 때문에 상하원 정보위원장들 그분들 만나고 이래 해봤지만 미국의 상원의원은 우리 국회의원하고 수준이 다릅니다. 그런가요? 그 하나의 우리 같으면 대통령 같은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코리 가드러라고. 이분은 동아태 소위원장인데 이분을 만났더니 우리나라에서 지금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에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는 여론이 한 70% 가까이 된다. 그리고 전술핵 재배치가 안 되면은 한 60% 가까이가 단독 핵무장도 요구하고 있다. 그런 뜻을 전했더니 놀라는 표정이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우리가 해구산이 있는데 왜 그렇게 요구하느냐.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예.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당론으로 전술 재배치를 요구하고 1,000만 명 서명운동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 드리니까 자기도 이해를 하겠다. 네. 한국민이 불안한 마음을. 그래서 자기가 국방부 장관, 국무부 장관, 국가안보보좌관 우리 백악관에 그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충분히 전달하겠다. 예. 그리고 코리 가드너 이분이 자기가 북한과 애교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에 편지를 보낸다. 그래 단교해라. 네. 또 무역도 끊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필리핀 대통령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했다. 자기가 얼마 전에. 그리고 말레이시아 수상도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저께 뉴스 보니까 필리핀에서는 벌써 무역 관계도 끊고 네. 또 스페인에서도 외교도 끊고 뭐 세계 곳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하나 국회의원 개인이 하느냐 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서한을 보내고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상원 의원 자격을 네. 한다. 그래서 미국의 상원의원들은 정말 대단한 그 권한을 가졌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
알겠습니다. 자, 미국 행정부의 입장이 사실 궁금한데요. 그 부분은 이승준 기자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근데 행정부에서는 계속 좀 부정하고 있잖아요. 전술핵 배치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속내가 뭐 있는 것인지 그 이유는 좀 뭐라고 보시나요? 행정부는 91년도 우리나라 비핵화를 했잖아요. 그 선상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정책의 선상에 있고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자기들 입장이 안 바뀐다. 그리고 이제 뭐 천편일률적으로 우리 해구산을 믿어라. 우리는 한미 동맹 하에 해구산을 확실히 지켜준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이 멀리 있는 해구산보다는 가까이 있는 해구산 아니냐. 전술핵도 해구산 중에 하나니까 가까이 있는 게 더 신뢰가 가지 않겠느냐 하니까. 그러면 전술핵은 배치하는 건 어려운데 다른 핵 자산을 한 검토해 보는 건 있을 수 있겠느냐. 그 정도까지는 양보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미국 의회 뭐 조사 보고서나 아니 미국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면 전술핵 자체가 지금 미국이 한국에 배치할 것도 없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현실적으로 또 운영할 인력 같은 경우도 실제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하는데 이게 전술핵 배치가 실제로 좀 이루어지기 이러면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네. 이분들도 그래 우리가 뭐 전술핵 배치가 어렵다 해서 유럽에는 배치되어 네. 있지 않느냐 하니까 그것도 부인하더라고요. 유럽도 지금 그렇게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가급적이면 숨기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전술핵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전문가가 같이 갔는데 그분이 이래 이야기했어요. 김태우 박사라고. 전술핵 몇 기가 있는 걸 어디 공개를 안 했지만 어떻게 준비가 돼가 있고 어디에 배치가 돼가 있다. 괌에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국무부 관계자들은 그렇게 정확성이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는 정확하게 자세히 이야기 안 했지만 뭐 지금 언론에 나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비밀 사항이니까 그렇게 밝히기를 꺼려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군사적 기밀 사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근데 이제 또 여러 가지 실효성 따져봤을 때 괌에도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뭐 항공모함이든 잠수함이든 여러 가지 대체 수단도 있는데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한 이유는 좀 뭐라고 보세요? 네. 저들은 생각할 때 그 이미 유럽 5개 나라가 있고요. 그 나라들은 그 독일 같은 그런 큰 나라도 전술핵을 배치해 놓고 있고 또 독일에서 요청을 해서 미국한테 요청해서 배치가 돼가 있습니다. 그 우리도 91년도까지 많은 전술핵이 있었는데 그것을 북한에서 핵을 개발했으니까 전술핵을 배치하면은 중국에서 지금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중국을 압박하는 것도 됩니다. 그러면 북한 핵을 비핵화하는데 너가 좀 더 강하게 해라.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전쟁을 하자하는 거냐 하는데 핵이 있으면 전쟁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핵 자산을 확보한 거와 미국에서 멀리 가지고 있는 거와 그럼 미국에 멀리 있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북한에서 미국을 공격하겠다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을 포기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가지고 오너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는 거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타당성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 중에서도 찬성하는 여론이 많은 건데 그런데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1991년까지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했던 이유는 사실 뭐 북한을 겨냥한 것도 있지만 미소 간의 이제 냉전 체제 때문에 배치를 했었고요. 91년에 철수를 한 것도 미국하고 소련 사이에 이제 군축이 진행이 되면서 핵 군축이죠. 그래서 이제 철수를 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걸 다시 배치를 한다는 것은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그 핵 확산을 방지하는 이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라고 요구하든 미국에서는 아마 전술핵 재배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 주장의 타당성 어떻게 저도 생각하십니까? 뭐 쉬울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왜 비핵화 선언을 했고 그리고 군축을 했고 그러나 북한에 이미 핵을 만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핵 우산이란 결국 우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핵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그 감에 있는 것을 우리나라에 좀 2시간 거리를 당겨서 우리나라에 갖다 놓자 하는 거지. 그럼 이미 거기에 있으나 여기에 있으나 비핵화는 우리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똑같은 조건 아니냐. 그래서 저들은 좀 더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좀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5천만이 핵 인질이 됐다. 이제 이런 구호를 얘기하면서 장애 집회를 한 일이 있고요. 지금 1천만 명 서명 운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명 운동 지금 몇 명 정도나 받았습니까? 통계는 안 봤습니다만은 잘 진행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한 10만 명 가까이는 지금 서명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5천만 핵인질 이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 북한은 미국에 가봐도 핵이 완성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 단지 ICBM이 완성이 됐느냐 안 됐느냐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역대 그 정부에서 어떤 한반도 내지 뭐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질러서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북한 핵을 막지 못했다. 이건 맞는 것 같은데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된 지 얼마 안 되는 거 아니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안 당했으면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지금 북한 핵 배치됐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아니 그래서 저들도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100% 그래 된 거는 아니지만 그 전부터 이제 개발 쭉 해왔잖아요. 북한에서는 6.25 끝나고 그때부터 핵 개발도 들어갔으니까 벌써 핵 개발한 지는 오래됐지만 우리가 역대 정권이 다 잘못했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맡고 있으니까 더 강하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갈팡질팡하게 핵으로 대결하는 이런 강한 조치가 안 하고 대화를 하자느니 숱한 대화를 했는데 다 실패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또 제재를 해봐도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강하게 우리는 대처해달라 이런 뜻인데 그러다가 대북 지원을 한다느니 대화를 한다느니 하니까 핵인질로 간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몰락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굉장히 좀 강경한 발언도 하고 있고요. 이제 외교안보라는 게 누가 대통령을 하든 사실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박정희, 노태우 이 시절에도 7.4남북 공동성명도 했고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도 했고요. 그걸 이어받아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햇볕 정책이 있었고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북한하고 잘 해보려고 했는데 상황이 꼬여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좀 쉬운 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예. 다른 건 몰라도 외교 안보는 어쨌든 정부하고 대통령을 좀 믿고 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 건 아닌가요? 물론 미국에 가서도 저들이 이야기했죠. 우리가 전술 핵을 달라고 한다고 야당이 달라고 한다고 주는 건 아니고 정부 대표가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분위기를 전달해 주고 또 정부에 하는 일을 지원해 주는 거지 우리가 직접 가서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는 상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걸 믿고 하되 잘못돼 가는 길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시정을 해주고 바로 가도록 유도를 하고 압력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 핵무장론 얘기가 계속 나와요. 홍준표 대표마저도 NPT 탈퇴를 하고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국제적인 문제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독자 핵무장 하자 하는 것은 국민 여론은 독자 핵무장 하자고 60%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국제 무대에 가서 이야기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독자 핵무장 하자면 제재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우리가 제재를 받게 되죠. 예, 제재를 받게 들어올 수 있는데 국민 여론이 이런 여론이 있다고 전달해 주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그런 문제를 조금 신중하게 하자 하는 우리끼리 내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은 알고 또 일개 정치인이 한 사람이 내 개인이 가서 핵무장 주장하고 이거는 괜찮은데 당 전체가 핵무장을 아직까지 검토를 해가지고 당론을 정한다든지
이런 걸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홍준표 대표님은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시기 때문에 대표가 얘기하면 마치 그 당의 입장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 홍 대표도 막 국민 여론이 그렇게 많은 거 아니냐 이런 걸 전달한 걸로 그런 그렇게,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예. 네, 다행입니다. 뭐 사석에서야 뭐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도 핵무장 해야 사실 살아남을 수 있다. 그건 할 수 있는데 대외적으로 나갈 때는 핵무장에 대해서는 국제 제재가 엄청 강하게 나올 거니까 그걸 모든 걸 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 북한 핵 문제를 현실적으로 풀어나가기가 정말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지금 사실 무슨 책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한참 지난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핵 개발한 북한이 가장 책임이 큰 것이고요. 또 2000년하고 2005년에 상황 관리를 좀 잘못한 미국 책임이 좀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정부는 사실은 역대 대통령들이 다 열심히 뭔가 좀 풀어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시점에서 좀 크게 볼 때 자,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는지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성이 있으시니까요. 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한은 2012년도에 헌법을 바꾸면서 핵 보유국이라고 딱 명시했습니다. 북한 헌법 전문에. 그래서 북한 핵은 절대 포기 안 한다고 생각됩니다. 북한 핵 포기하면은 정권 유지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러면 핵을 포기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하느냐? 그런 이제 국제에서 제재를 하고 온갖 노력을 다 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최후의 수단만 남았죠. 원유 공급하는 걸 완전 차단하는 거 그것만 남은 것 같은데 그래 했을 때도 포기하겠느냐? 이미 만들어진 거 포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은 여러 가지 군사 옵션도 막 검토를 했는데 미국 가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핵 항공모함 두 척 왔을 때 모든 걸 다 검토하고 안 해봤겠느냐. 그 어렵다. 그렇게 판단 내린 것 같은데 제 다른 대안은 뭐냐. 우리 전술핵을 배치해서 핵 대 핵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 그 외에는 정권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도 그런 일들 하고 저들도 현 정권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김정은의 핵을 포기 안 할 거다. 그래서 강수밖에 남아 있지 않는가. 대화로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게 전술핵 재배치든 제재를 훨씬 더 강화하는 것이든 좀 강한 압박으로만 그렇죠. 풀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리고 중국과 인도의 싸움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국경 분쟁이 그렇게 심해도 뭐 인도가 핵을 갖고 난 이후에는 국경 분쟁이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을 보니까 국경에서 투석전을 벌였더라고요. 왜? 원시적 싸움 외에는 만약에 거기서 뭐 불상사가 일어나면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인도하고 파키스탄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도 국경 분쟁이 굉장히 심했는데 양국이 핵을 갖고 난 이후에는 분쟁이 거의 없어진 상태입니다. 있어도 그냥 재래식으로 뭐 투석전 정도 안 그러면 뭐 싸움을 해도 뭐 아주 평화롭게 하는 그런 정도지. 그래서 우리는 국민들께서 지금 요구하는 대로 전술핵 재배치 외에는 방법이 있다면 북한의 정권이 바뀌는 이런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NPT 탈퇴하고 핵무장을 선언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일본하고 대만 이런 데서도 이제 핵을 개발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핵전쟁이 일어날 위험성이 훨씬 높아지고 이런 걱정 같은 건 좀 안 해보셨습니까? 글쎄 그것은 이제 핵전쟁이란 지금 미국과 소련이 그렇게 핵을 많이 7,000개씩 이상 가지고 있었잖아요. 지금도 많이 가지고 있고 중국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미소 간에 뭐 핵전쟁을 했다는 이야기를 못 들어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북한까지 하면 9개 나라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핵실험 안 하고도 핵을 가진 나라가 됐잖아요. 그 뭐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그 둘러싸여가 있는데도 살아남는 방법은 핵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는 거 아니냐. 물론 이스라엘은 방어도 철저히 합니다. 사중방어를 하거든요.
우리는 뭐 방어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방어도 열심히 하고 핵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북한의 핵 문제는 좀 우리가 강경한 정책으로 풀어갈 수밖에 예.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국정원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그 국정원 간부 출신이라서 국회에서도 전문성을 살리셔서 정보위 활동도 오래 하셨고 정보위원장도 하셨는데 지금 국정원 뭐 적폐청산 TF 그다음에 검찰 수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그 국정원 정치 개입 관련된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국정원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좋게는 생각 안 합니다.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러나 지금 국정원 적폐청산 뭐 한다면서 하는 거는 잘못 정치 보복으로 이어지고 하더라도 조용히 해.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국정원은 지금 북한과 싸움을 해야 되는데 내부에서 적폐청산한다고 했으니까 조직을 완전 식물 조직으로 만들고 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조용하게 안에서 내부에 처리해야 되는데 뭐 릴레이 보도하듯이 뭐 정치적으로 오히려 정치화시키고 있다. 한꺼번에 잘못했으면은 새 집을 맡겨놨으면 집들이 하기 전에 수리를 한다. 수리를 하고 집을 이렇게 다 잘 고쳤습니다 하고 집들이를 한꺼번에 해야 되지. 뭐 석가래 또 하나 갈았습니다. 뭐 장판 바꿨습니다 하고 뭐 이것저것 들고 나오고 하는데 그게 국정원 일 전부였겠느냐. 나머지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전부 사기가 다 죽고 조직이 식물화 되지 않느냐 매우 걱정을 하고 또 적폐가 있으면 MB까지만 적폐가 있느냐. 그 노무현 김대중 때는 적폐가 없느냐. 그때는 다 도청회가 깜방 가고 다 했잖아요. 그거 다 파헤쳤느냐.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든지. 그래서 MB 정부까지 딱 하는 거 요거 보니까 그게 정치 보복이다. 근데 그 앞에 잘했다는 일은 하는 거 아니고 제가. 그러니까 그 앞에 정권도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수사해야죠. 그거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이건 하겠죠. 또 나오면. 그런데 지금 뭐 배우들 합성 사진까지 이렇게 올리고 정보기관이라는 게 이제 그 이를테면 뭐 북한이라든가 또 이제 뭐 테러 뭐라든가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 테러지 뭐 북한 활동도 했겠지만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부분이지만 아니 그런데 예. 어떻게 선거에 개입을 해서 댓글 공작을 하고 또 거기다 뭐 저 배우들 합성 저는 뭐 사진을 올리고 이 부분 그런 걸 했다면 지금 영장 청구까지 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정말 처벌받아야 됩니다.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을 했다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했고 그러나 그런 한두 가지 있다 해가지고 정보기관 자체를 완전히 국민 앞에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이런 일들은 하면 그래서는 안 된다. 안 되죠. 안 됩니다.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제가 너무나 되려면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그것을 저는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 처리는 사법 처리대로 하고 예. 어떤 정보기관을 보호하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그러니까 있도록 뭘 하는 한꺼번에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해야죠. 발표를 한꺼번에 하든지 해야 되지. 뭐 잊을만 하면 또 한 건 꺼내가 또 하고 또 한 건 꺼내가 이거 정치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국정원이 선거 때마다 그 개입을 해온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게 안 끊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국정원이란 이제 우리가 참 어렵게 61년도에 창설될 때 중앙정보 창설될 때 대한민국 그 수준이 굉장히 힘든 어려운 나라였잖아요. 그때 이제 미국 중앙정보부 형태로 한다고 하니까 모든 걸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당의 반발도 있고 그래서 딱 두 가지만 하겠다. 만들 때는 대공하고 대정부 정복입니다. 정부 정복. 구태타 또 하는 건 안 된다. 그래서 대공, 대정부 정복. 이 두 가지 하겠다. 국내 정부는.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왔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대통령들 입맛에 맞춰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정치 개입을 하게 되었죠. 그 이유가 예. 국정원이라는 기관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가져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거기 계신 직원들이 뭐 좀 잘못된 분들인가요? 직원들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제가 볼 결국 때는 권력이 너무 많다는 뜻 아닌가요? 권력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용자가 대통령입니다. 사용자가 대통령인데 사용자가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정보원이 바뀌는데 이제는
사실상 이제는 많은 전문화돼 가지고 그런 게 없어졌지만 그래도 지난번에 그런 게 있었다 해가 제가 볼 때는 뭐 국가정보원장이 자질이 좀 안 맞는 사람이 가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아니, 대통령이 여에서 야당으로 정권 교체가 2번, 3번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도 국정원 선거 개입은 잘 안 끊어지는 것 같은데요. 뭔가 좀 우리 모르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여튼 뭐 제가 여기서 다 그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여튼 제도적보다는 사용자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크게 보면 그렇다. 예. 그러니까 국정원 자체의 문제보다는 예. 국정원을 쓰는 대통령과 그렇죠. 정부 또 정치인들, 예. 국가정보원장 이런 원장 분들이 이런 사람들한테 책임. 자질이 정말 그런데 문제가 있지 직원들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 뭔가 아무튼 사정이 있는데 지금 이철호 의원님이 다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보기관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고요. 자, 모처럼 한겨레까지 오셨는데 우리 시청자들한테 뭐 하고 싶은 말씀 한 30초 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겨레 저도 뭐 매일 아침 제일 일찍 보는 신문 중에 하나인데 이 원칙대로 잘 해주기를 바라고 저는 뭐 대한민국은 언론이 많이 기울어졌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언론이 나라를 일으키는 그런 역할이 또 있으리라 생각하고 특히 국가안보는 여야도 없고 또 언론도 좌우가 없는 그런 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안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있을 수 없고 반드시 함께 가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겨레 더정치 자유한국당 이철호 의원과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